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들을 쭉 리스트업 해보게 되면 또 가장 많이 나온 기사들이 QT 종료, 양적 긴축 중단과 관련해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1일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렇다 보니까 구독자방 안에서도 되게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QT 종료가 되면 좋은 거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냐? 이렇게 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시장을 방어해주는 용도일 뿐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이런 부분들, 유동성 자금에 대한 흐름들이 결국 양적 긴축이나 뭐 QE나 뭐 이런 것들이 유동성 자금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 코인 투자,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인이든 이런 주식 시장이든 간에 이런 시장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바로 위험자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보게 된다면 이 위험자산 시장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안전자산 시장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전자산 시장의 대표가 뭐가 있죠? 바로 채권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여기서 채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뒤로 가기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 잠깐만 이것만 듣고 가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결국 코인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앞으로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순하게 봤을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매수세가 늘어난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돈이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돈이 이더리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와야겠죠. 그러면 그 전에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봤을 때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돈이 위험자산 시장에 돈이 들어가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온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들어가지만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살펴보니까 바로 단기 국채,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자금 흡수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실제로 돈을 흡수하는 것을 멈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돈을 흡수하는 걸 멈춘다는 것은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지 흡수를 멈추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에서 뭘 한다 했죠? 이제 주택저당증권 MBS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돈이 들어와요. 만기 자금들이.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대요. 이 재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쪽이냐 아니면 국채 쪽으로 흘러가는 쪽이냐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로 흘러간다 했나요? 바로 단기 국채에 돈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말임즉슨 무슨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연준에서 유동성 자금을 공급해주긴 할 건데 바로 안전자산 시장, 위험자산 시장이 아니라 안전자산 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돈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을 때 이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안 좋은 건가요?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굴 봤죠? 연준의 돈의 흐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유동성 자금, 시장에 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연준 말고 또 누가 있다라고 했죠?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돈을 풀 때는 이렇게 검은색 선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돈을 또 흡수해 간다 그러면 상승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이 4월 23일 날부터 해가지고 돈을 계속 쌓아갔던 미국 정부가 이 돈을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쌓아갔을 때 4, 5월 달이 뭐죠? 세금 내는 날이에요. 세금 내는 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돈들을 계속 흡수하는 역할밖에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금 걷는 날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은 그때 시기에 맞춰서 엄청난 급등을 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게 된다면 시장이 돈을 풀었을 때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그리고 전체 위험자산 시장이 급등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로 돌아왔을 때 한번 보자고요. 자, 좀 지저분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현재로 돌아왔을 때 어떻죠? 자, 돈을 계속해서 유동성 자금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왜요? 미국 정부가 그 전까지는 셧다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돈을 조금씩 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의 가격은 어떻죠? 계속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 게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안에 나스닥 흐름만 보더라도 똑같이 이더리움처럼 떨어졌었어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보게 되면 자, 미국 정부가 돈을 풀었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100% 맞아요. 근데 단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갈 때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반면에 위험자산 시장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된다면 그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TGA 잔고, 미국 재무부 잔고에서 돈이 유출이 되었을 때 순유동성 자금들이 이제 위험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는지 안전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그 다음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구독자방에다가 재무부는 약 5일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5,5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채를 롤오버하고 있다. 연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쉽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채권, 단기채는 이제 채권이잖아요. 채권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건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미국 입장에서 야, 너네 내가 채권 좀 만들 거야. 채권 만들어서 너 내가 좀 구매를 해주면 내가 대신에 좀 만기 때 해가지고 이자 좀 더 많이 쳐줄게.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인즉슨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미국한테 사는 입장에서 채권을 사는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권 자체를 대출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채가 만기가 된다는 것은 미국이 대출을 했던 것들을 이제 만기 때 상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5일마다 5,500억 달러 규모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무부의 돈이 풀고 있지만서도 이제 내가 돈을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돈을 갚는 데 쓰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좀 더 정석대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을 하게 돼요. 돈을 계속해서 발행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채로 자금들을 들어오게끔 유도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냥 연준에서 채권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안전자산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순유동성 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들어서 이런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데 TGA 잔고에 돈이 이제 유출이 될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부흥하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까지고 보게 된다면 이 돈들이 시장에 풀리긴 풀리지만 안전자산 시장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는 어렵다라는 것. 제가 팩트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이제 제가 중요한 내용을 이 다음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던 건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단타 코인들도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안전자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결국에는 뭐냐면 이 현재 미국 정부라든지 연준 쪽에서 돈을 공급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뭘 하게 되죠? 민간에서 돈을 풀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게 뭐예요? 바로 금리 인하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을 공급해주는 두 주체가 있긴 하지만 민간 쪽에서 돈을 풀어주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현재 진행을 하는 것이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푸는 효과는 2개월 후에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기대감 때문에 시장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강하게 방어해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 때문에 시장이 폭발적으로 급등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방어 역할 정도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더리움이 더 이상의 하락할 일은 거의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우리는 이더리움을 아마 위쪽에서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밑에서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200~300만 원대부터 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점 구간들을 노리는 전략을 갖고 보시면 되시는데 위쪽 500만 원대, 600만 원대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자, 추매에 대한 관점을 좀 공유를 해드린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무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바닥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이 바닥이라는 게 바로 V자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기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시장에 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이런 메이저 쪽의 코인들이 시장의 돈들이 이쪽으로 해서 흡수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들이 메이저 쪽으로 강하게 쏠리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횡보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냐? 내러티브한 이슈가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로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고정 댓글란 보시면 11월 4주차 알트코인 내러티브한 이슈 호재 정리 이런 것들을 매주 월요일마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단타 코인들을 제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올라오는 거 한 번씩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죠? 알트코인 코인 이슈 자체가 사실 국내 기사로 나오는 게 거의 한정적이에요. 거의 없어요. 올라가는데 그 이유를 못 찾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급등하는 게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급등하는 경우는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만 보세요. 레이디움이 뭐예요? 자, 그리고 캐디너독스 월드, 무댕 이런 게 다 뭐죠? 지토. 자, 이런 게 솔라나 계열의 코인들이에요. 지금 왜 올라가고 있나요? 솔라나 계열에 있는 코인들이 입출금 중단. 그쵸? 근데 가두리 펌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단발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슈라고 보기보다는 급등할 만한 이런 이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서도 사실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라 들어가면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이 이슈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분석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쨌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계속해서 해줄 겁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일단 시장 안에 돈들은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이 이더리움으로 개별 이슈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단발성이다 하더라도 이더리움으로 돈이 크게 유입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슈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12월 1일에 ETF 이슈와 12월 3일에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슈. 사실 ETF에 대한 이슈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장에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영향은 줄 수 있겠죠. 근데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왜죠? ETF에 대한 승인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고 여러분들도 ETF 승인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슈라고 보긴 어렵지만서도 12월 3일에 있을 푸사카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슈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푸사카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코인이 바로 아비트럼이죠. 그래서 아비트럼은 제가 이때만 어제 밤에 나갔었던 거예요. 어제 밤뿐만 아니라 이미 제가 바닥에서부터도 여러분들께 미리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비트럼 아직까지 늦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나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300원대 그리고 어저께 317원, 316원짜리 내려갔을 때 그때 아직 매수 못 하신 분들은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더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최적의 자리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시장의 흐름들을 우리가 미리서 고려를 해야 돼요. 밤이나 새벽에 시장의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밤이나 새벽에 시장이 좀 더 눌려버리면 320원, 318원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지금 아직까지 아비트럼 매수 못하신 분들은 일단은 가격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318원 이하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추천드리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새벽이나 밤 정도에 이더리움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웬만하면 구독자방에 제가 실시간으로 해서 10시, 11시 되든 간에 시장 흐름 보고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 잡아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자방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자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때요? 1인치 네트워크도 계속 나가고 있고 그쵸?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브리핑은 아침마다 해드리고 있고 단타로 그냥 영상에서 추천드렸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추천드린 만큼 어디서 우리가 또 매수를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대응까지 해드리려고 제가 사실 구독자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다 추천을 드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 끝이라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데 있어서 매도까지 해야 수익이기 때문에 실시간 또 대응이라는 게 분명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갑자기 올라갔다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해요. 올라갈 때라도 여러분들께 매도 사인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매도를 확실하게 하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구독자방 글들은 꼭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 호재
정리해 놓은 것들도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런 것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첫 번째 링크 보이시죠? 여기 첫 번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방 문자로 해서 여러분들께 링크, 저희 참여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다 들어와 계시고, 이제 아직 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들어오셔서 혹여나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코인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코인들도 제가 일일이 계속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시장이 오르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비트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흐름들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팩트라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아비트럼이 수혜다, 레이어2 솔루션 자체가 업그레이드에 대한 주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툼에 나온 위치들, 그죠? 툼에 나온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툼에가 왜 중요할까요? 툼에라는 것은 매도세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놓고요, 이런 자리를 이탈했을 때 뭐 시장에 대한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어떤 이슈든 간에 악재가 나와서 크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음봉 자체가 길게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는 만큼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들을 우리가 1번과 2번으로 나눠봤을 때 이 1번 구간은 거래가 많이 터진 만큼 2번 구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위치예요. 자, 그러면 이 2번 구간들은 어떻게 보면 매물이 거의 없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반등을 주고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 이 박스권 하단을 기준까지는 쉽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오르든 내려가든 간에 그때는 이 상황이 왔을 때 시장의 흐름이 결정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똑같은 이론대로 봤을 때 투매가 나온 위치는 380원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업그레이드 이슈라든지 여러 이슈들에 따라서, 아비트럼 개별 이슈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길게 보게 된다면 이더리움이 600만 원대 진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더 크게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일단 저희는 단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60에서 380, 좀 더 보수적으로 잡자면 370원 구간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대응할 때 올라오게 되었을 때는 제가 실시간으로 해서 구독자방에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참고해서 보신다면 도움 정말 많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아비트럼 다시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충분히 단계는 또 올라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거 수익 보고 나서 다른 코인도 제가 또 계속 분석하고 있고 또 이제 찾고 있으니까 다음 코인도 같이 기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